30년을 한 집에서 살아온 어르신들, 이번 세금 개편의 최대 피해자가 될 뻔했습니다. 정부가 부랴부랴 보완책을 내놓았습니다. 바로 종합부동산세 납부율의 확대입니다. 현금 없이 고가주택에 사는 고령자가 세금 때문에 살던 동네를 떠나야 한다는 우려. 이제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65세 이상 10년 이상 거주자에게 소득 제한 없이 종부세 납부를 미룰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숫자로만 보면 별일 아닌 것 같지만 우리 부모님 세대의 실제 삶과 맞닿아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이 왜 논란이 됐는지, 그리고 정부가 내놓은 보완책이 실제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영상 끝부분에서는 이번 개편이 진짜 삼중 과세인지 정보 설명이 타당한지도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고령자 세부담 논란에 정부가 납부유예 확대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번 논란의 시작은 한 언론 보도였습니다. 30년 한 집 살았는데 3종 세금 포위망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세제 개편의 최대 피해자가 다주택 투기 세력이 아니라 수십 년을 한 동네에서 살아온 고령층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이 지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양도소득세 장기 보유 특별 공제에 상한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10년 거주 요건을 채우면 양도차익의 최대 80%를 금액 제한 없이 공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공제액에 상한이 생깁니다. 2028년에는 20억 원, 2029년부터는 10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둘째, 종부세 고령자 장기 보유 세액 공제에도 상한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내년부터 800만 원, 2028년부터는 600만 원의 상한이 적용됩니다. 강남처럼 고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 사는 연금 생활자라면 이 상한 때문에 세부담이 갑자기 늘어날 수 있습니다. 셋째, 집을 처분하거나 자녀에게 물려주려 해도 양도세, 종부세, 증여세라는 세 겹의 세금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말 그대로 퇴로 없는 삼중 과세라는 표현이 나온 이유입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 정부는 곧바로 반박에 나섰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이번 개편의 목표가 공정과세와 과세 형평을 높여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거주용 1주택은 최대한 보호하되 일정 가액 이상의 주택이나 비거주, 주택, 다주택에 대한 과도한 세제 지원을 정상화하려는 취지라는 설명입니다. 여기서 잠깐 장특공제라는 말이 낯설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오래 산 집을 팔 때 생기는 차익 일부를 세금에서 빼주는 제도입니다. 오래 살수록 공제 비율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정부는 이 공제에 한도가 없다 보니 양도 차익이 클수록 공제액도 함께 커져서 오히려 형평성이 떨어진다고 봤습니다. 실제 사례로 살펴보겠습니다. 15억 원에 취득한 주택을 10년 이상 거주한 뒤 50억 원에 판다고 가정하면 전체 양도 차익은 35억 원입니다. 비과세분을 반영한 뒤 장특공제로 약 21억 원을 공제받으면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은 1억 9천만 원입니다. 전체 양도차익 대비 실효세율로 따지면 5.3%에 그칩니다. 정부는 이 수치를 두고 고액의 양도차익에 비해 세부담이 지나치게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2027년까지는 유예기간을 두고 2028년부터 20억 원, 2029년부터는 10억 원의 한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정부는 통상 양도가액 30억 원 이하인 1주택자라면 양도차익이 20억 원 수준까지는 공제액이 10억 원을 넘지 않는다고 표현했습니다. 즉 대부분의 1주택자에게는 이번 한도 신설이 당장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정작 시청자 여러분이 더 궁금하실 부분은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계속 살 수 있느냐는 현실적인 질문일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다음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장특공제와 종부세 공제 모두의 상한이 생기면서 고가주택에 오래 산 고령층의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는 이야기만 보면 걱정이 앞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정부가 이미 보완책을 함께 내놓았다는 사실입니다. 정부가 제시한 해법은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 아니라 낼 시기를 미뤄주는 것입니다. 바로 종부세 납부유예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1세대 1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상속하거나 증여하거나 양도할 때까지 세금 납부 자체를 미룰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번에 정부는 이 제도의 문턱을 낮췄습니다. 먼저 신청 가능한 소득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총급여 기준은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종합소득금액 기준도 6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10년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1세대 1주택자라면 이제 소득 기준 자체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보유세가 전년도 소득의 10% 이상이기만 하면 소득에 상관없이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게 참 묘합니다. 세금을 낮춰준 것이 아닌데도 실질적인 부담은 크게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고령 납세자라면 살던 집을 처분하지 않고도 종부세 납부를 뒤로 미룰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즉 당장 목돈이 없어서 살던 동네를 떠나야 하는 상황은 상당 부분 피할 수 있게 됐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헷갈린 분들 많습니다. 세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집을 상속하거나 증여하거나 팔 때 정산된다는 점은 분명히 알아두셔야 합니다. 당장의 부담을 미루는 제도이지 세금 자체를 면제해주는 제도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정부는 삼중과세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양도세는 양도차익에, 종부세는 부동산 보유 자체에, 증여세는 부의 무상 이전에 각각 과세하는 것이라서 제도의 목적과 취지가 애초에 다르다는 설명입니다. 같은 부동산을 두고 세금을 3번 매기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3가지 상황에 각각 세금을 매기는 구조라는 논리입니다. 서울의 시세 30억 원 초과 공동주택 비중에 대한 통계 논란도 있었습니다. 일부 보도는 이 비중이 11%에 달한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기준으로 서울의 시세 30억 원, 초과 공동주택은 약 16만 2천호로 서울 전체 공동주택 278만 2천호의 5.8% 수준입니다. 전국 공동주택 전체로 넓혀보면 비중은 1.0%에 불과합니다. 문제는 이게 아닙니다. 숫자가 11%냐 5.8%냐를 따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이번 세제 개편이 극소수 초고가 주택 보유자를 겨냥한 것이지 평범한 1주택 실거주자 전체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방향성입니다. 개별 사건이 아니라 더 큰 흐름으로 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지점입니다. 정부는 초고가 비거주 주택과 다주택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을 정상화하면서 동시에 실거주 고령자에게는 납부유예라는 안전판을 마련해 두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입니다. 이번 개편을 무조건 고령층 공격으로만 해석하기보다는 세금 정상화와 취약계층 보호라는 2가지 목표를 동시에 담으려 한 시도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입니다. 앞으로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은 세율 자체보다 이 납부유예 제도를 실제로 얼마나 많은 고령 가구가 활용하게 되는지입니다. 지금까지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정부는 세부담을 낮추는 대신 낼 시기를 미뤄주는 방식으로 고령 실거주자의 퇴로를 열어두었습니다. 오늘 살펴본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부는 초고가 비거주 1주택과 다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줄이는 방향으로 부동산 세제를 개편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장특공제와 종부세 고령자 공제에 상한이 생기면서 오래 산 고령층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이에 정부는 종부세 납부유예 제도의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10년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1주택자에게는 소득 기준 자체를 없애는 보완책을 내놓았습니다. 세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당장 현금이 없어 살던 집을 떠나야 하는 상황은 피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입니다. 이런 제도는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실제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 세대가 오래 거주한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경우라면 이번 납부유예 요건 완화를 미리 알아두는 것만으로도 향후 선택지가 훨씬 넓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여러분 자신은 지금 살고 계신 집에서 앞으로도 계속 사실 계획이십니까? 혹시 세금 부담 때문에 이사를 고민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면 다른 시청자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이 다주택자와 임대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